자, 세 번째로는 앞서 배운 이러한 클래스에서 조금 전에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생성자 메소드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그 생성자 메소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 생성자 메소드의 특징을 설명드리면서 예제를 하나씩 매칭시켜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성자 메소드의 특징으로 클래스명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세 번째 예제를 만들고요. exam 언더바 03이라고 예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실행시키는 위치를 네 번째 예제로 만들어 볼까요? exam 언더바 04번. 자, 04번 예제에서는 public static void main 메소드를 만들어 줄 거고요. 03번은 다이렉트로 적을 겁니다. 자, 우선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exam 언더바 03 앞에 보통 접근자가 하나 붙기는 붙는데요. 접근자는 어떤 영역에서도 생성자에는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퍼블릭으로 줍니다. 접근자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실 테니까 이대로 표시를 해서 놔두도록 하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형태로 메소드를 만든다. 이게 바로 생성자다 라는 식으로 먼저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 결과형 리턴 값이 없답니다. 결과형 리턴 값. 우리 보통 메소드를 만들면 보통 메소드 한번 만들어 볼까요? void display 뭔가를 출력하겠다라는 겁니다. 출력. 자,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메소드를 하나 만들 때도 일반적으로 무엇을 적냐면 앞에다가 void를 적든지 아니면 뭔가를 리턴한다 그러면 인티저를 적어갖고 표시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턴 값까지 같이 가져서 이렇게 리턴을 시킬 수 있는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생성자는 그러한 리턴 값 자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void 적어갖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void 적게 되면 생성자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oid 같은 거 적지 마시고요. 아무런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void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형 리턴 값 없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로는 객체 생성 시에 반드시 하나의 생성자를 호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객체 생성 시에 반드시 하나의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생성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 맞아요. 생성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요 바로 밑에 좀 건너뛰읍시다. 요 바로 밑에 보시면 생성자 오버로딩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 오버로딩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버로딩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하실 때 오버로드 하시나요? 오버로드 막 겹쳐져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어딘가에 보이게 하고 막 이런 거. 옵저버 역할하는 거. 자, 그런데 그 생성자 오버로딩이라는 이것은 생성자가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요 생성자도 있을 수 있고 요 생성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에러 나죠.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꼭 알아두십시오. 생성자가 오버로딩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 속에 생성자가 여러 개 있다. 생성자라는 것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생성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건은 매개 변수, 요 괄호 속 있죠?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거나, 개수 다르게 해볼까요? 인티저 A, 다음 인티저 A, 인티저 B 하면 여기는 0개, 1개, 2개 개수가 다르거나 되죠? 다음에 세 번째는 자료형이 틀리거나 플로트 A 다음에 뭐 더블 캐릭터 할까요? 캐릭터 A 뭐 이러한 식으로 자료형이 틀리거나 이럴 때 생성자가 오버로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 내부에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메소드가 있다면 그것은 생성자다. 그런데 그 생성자는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거나 자료형이 서로 틀려버리면 같은 하나짜리인데도 자료형이 틀려버리면 이렇게 오버로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먼저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오버로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체 생성 시에 하나의 생성자를 호출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를 호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this를 사용하면 약간 편법으로 호출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객체 생성 시에는 딱 하나의 생성자만 호출합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여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아무것도 호출하지 않고 객체를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기는 되는데 하나만 딱 호출해야 된다. 뭐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객체가 생성되는데요. 그렇더라면 왜 이렇게 오버로딩 시켜갖고 하나의 생성자를 호출할까? 그냥 생성자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멤버 필드를 초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자를 만드는데요. 이러한 멤버 필드를 초기화시킬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멤버 필드가 이렇게 있다. 멤버 필드 일단 제가 프라이빗으로 적을게요. 접근자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이걸 왜 적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바는 모든 멤버 필드는 프라이빗, 모든 메소드는 퍼블릭. 이걸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변칙이 생겨나는 거죠. 여기 인티저 A라는 것이 있고 다음에 프라이빗 인티저 B라는 것이 있어요. 다음에 프라이빗 인티저 플로트라고 할까요? 플로트는 좀 너무했다. 자, 요거 두 가지만 먼저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두 가지 생성자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생성자 중에 여기에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만약에 호출이 된다면 이걸 가지고 객체가 열쇠가 만들어진다면 A의 값을 10으로 할 거고요. 다음 B의 값을 20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사용자가 열쇠를 만들면서 A의 값만 좀 조정해서 넣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A의 값만 조정해서 넣어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요거 A 좀 그렇네요. 지금 아직 디스 안 배우셔갖고 여러분들이 충돌이 날 우려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 보시면 X에다가 A를 넣어주고 다음에 Y의 값에다가는 20을 넣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쪽을 보시면 우리가 열쇠를 만들 때 기본 열쇠를 기본 키를 만들면 그냥 10하고 20하고 이 값이 대입된 상태로 기본 키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진 기본 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X를 호출하면 10이라는 결과값이 출력될 거고 Y를 호출하게 되면 20이라는 결과값이 출력될 텐데 근데 나는 X의 값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집어넣고 생성을 시키고 싶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성자를 오버로딩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X와 Y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바꿔서 만들어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세 번째 생성자까지도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XY를 출력하게 되면 각각의 값들이 약간의 변경이 생기게 된다는 뜻이고요. 이쪽 출력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system.out.println X는 X 다음에 system.out.println Y는 Y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디스플레이만 호출하면 XY가 출력되겠죠. 그렇더라면 이 세 가지 생성자를 네 번째 예제에서 이용을 해보면 EXAM 언더바 03 EX는 new EXAM 언더바 03 하셔서 디폴트로 생성을 시켜달라. 매개 변수 없다. 네가 알아서 생성시켜달라. 이러면 X가 얼마로요? 10으로 Y가 얼마로요? 20으로 생성이 된다는 뜻이고 EXAM 언더바 03 EX1은 new EXAM 언더바 03 하고 내가 첫 번째 값을 딱 정해져 버려요. 정해져 버리면 그러면 X의 값이 얼마로요? 1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여기에 매개 변수 인티저 하나가 딱 들어가면 여기에 생성자 중에서 인티저가 하나 있는 게 요 생성자죠. 그래서 우리가 객체 만들 때는 생성자를 하나는 딱 반드시 호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반드시 호출해야 되는 생성자 중에서 매개 변수가 매칭되는 것이 지금 여기에 100이라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요게 생성자잖아요. 요거 아까 그 객체 생성 형식에 보시면 얘가 생성자라 그랬죠. 얘를 호출하게 되면 얘한테 100이 들어가기 때문에 x가 100 값으로 세팅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는 x는 100이고 y는 얼마라고요? 여전히 2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EXAM 언더바 03 EX2라는 것을 EXAM 언더바 03으로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100, 200으로 값을 생성을 시키게 되면 지금 현재 생성자 호출할 때 매개 변수 몇 개짜리입니까?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 하나, 두 개짜리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생성자를 호출했기 때문에 X에는 A의 값이, Y에는 B의 값이 대입되죠. 그러면 요 앞에 게 A의 값이고 요 뒤에 게 B의 값이기 때문에 생성된 값은 X는 100이고 Y는 200이라는 결과값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EX, EX1, EX2가 메모리상에 얘는 런타임 생형에게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칭하는 주소상에는 이렇게 저장돼 있고 얘가 지칭하는 주소상에는 이렇게 저장돼 있고 얘가 지칭하는 주소에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걔를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소드라는 거 만들었죠. 뭐 이건 지금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 메소드를 통해서 간편하게 XY 한번 출력해 봅시다. 각각 출력을 해보시면 ex.display 라고 해보고 ex1.display 다음에 마지막 ex2.display 이렇게 각각을 다 호출해보면 ex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하게 되면 ex에 대한 xy가 출력되겠죠. 그러면 10, 20 다음에 ex1은
뭐 100,20, 얘는 100,200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을 시켜보시면 당연히 출력 10,20 제일 처음에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출력 100,20 다음 세 번째 거는 100,200 이러한 식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걸 살펴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거 도스에서 컴파일 하실 때 얘부터 먼저 컴파일 하셔야 됩니다. exam 언더바 03부터 컴파일 하시고 그 다음 4번을 컴파일 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식으로 자바 파일 하나에서 이렇게 데이터하고 생성자하고 메소드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클래스의 원래 목적이었고 그것을 불러다가 쓰는 것은 이제 사용자의 메인 메소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파일을 나누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멤버 필드의 값을 초기화시킬 목적으로 생성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원래는 객체 생성을 컴퓨터에게 알리는 게 주된 목적인데 어차피 하나만 호출해야 된다라면 멤버 필드를 초기화시키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멤버 필드를 초기화하는 그러한 작업을 일반적으로 많이 넣어둡니다. 그래서 멤버 필드 값을 초기화시켜 놓으면 그 값을 사용할 때 편하게 초기화된 값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좋더라. 그게 바로 생성자 메소드의 주된 용도입니다. 자, 이러한 생성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한다라면 자동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한다. 언제? 생성자가 없을 때요. 자, 여러분들 앞서서 예제에서 보셨다시피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생성자가 지금 들어있나요? 여기에 지금 생성자가 들어있나요? BB라는 클래스 속에 원래 생성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BB, 괄호 열고 닫고, 블록 열고, 블록 닫고. 이렇게 있어야지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을 텐데 생성자가 지금 없는데도 이 예제 에러 안 나고 실행 잘 되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만약에 생성자가 하나도 없을 때는 자동으로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된다라는 요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문구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가 요 문구를 적은 거고요. 그래서 생성자가 없을 때는 자동으로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디폴트 생성자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로 이러한 형태 클래스 이름 적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고 블록 열고 블록 닫고 이러한 형태가 자바가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략되어 있는 형태라고요. 위에 것도 만약에 클래스에 디폴트 생성자 안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만든 모든 예제 exam 언더바 02 이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뭐가 숨어 있냐면 exam 언더바 02 괄호 열고 블록 열고 블록 닫고 얘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형태 숨어 있으니까 이게 없을 때는 이 디폴트 형태가 작동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자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this와 this 메소드 이 부분 아주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부분은 그냥 뭐 클래스 명과 동일하다, 리턴 값 없다, 객체 생성 시에 반드시 하나는 호출해야 된다, 멤버 필드를 초기화한다, 생성자 없을 때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한다, 생성자 오버로딩이 된다. 뭐 이거야 형태를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는데요. 요 this하고 this 메소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좀 더 단순한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뭐 단순하진 않지만 일단 exam 언더바 05번 예제하고요. 다음에 6번 예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예제에서는 5번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5번 예제에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프라이빗은 빼고요. 인티저 x 다음에 인티저 y 라고 해놓고 생성자를 만듭시다. exam 언더바 05 라고 해놓고 다음 퍼블릭 exam 언더바 05 매개 변수 인티저 x 하나 가지는 거 다음에 퍼블릭 exam 언더바 05 인티저 x와 인티저 y를 매개 변수로 가지는 거.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얘를 호출할 수 있는 곳에서는 요 세 가지 생성자를 다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exam 언더바 05번에 ex는 uexam 언더바 05번으로 디폴트를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다음에 05번 ex1은 uexam 언더바 05번으로 100이라는 값을 넣어 주도록 할 거고요. exam 언더바 05 ex2는 uexam 언더바 05 100,200 이렇게 값을 넣어줘서 출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x에다가는 10을 넣고 y에다가는 20을 넣는다. 이건 아까하고 똑같죠. 근데 이번에는 x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x를 넣어야 되네요. 그죠? 다음에 y에다가는 무엇을? 20을 넣어야 됩니다. 다음 요 밑에서는 x에다가는 무엇을요? 또 x를 넣어야 되네요. y에다가는요? y를 넣어야 되네요. 이건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일단 이클립스는 문제 있다라고 노란색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뭐 노란색 줄은 에러는 아니니까 실행했을 때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 뭔가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 출력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메소드 하나 만들게요. disp system.out.println x는 x. 자,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거 실행 결과가 궁금하지 않나요? 일단 실행부터 한번 시켜볼까요? ex.display 다음에 ex1.display 다음에 ex2.display. 자,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실행 결과 원래대로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얘는 10,20 얘는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얘는 100,20 얘가 나와야 되고 얘는 100,200이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얘를 실행시키면 전부 다 10,20이 다 나오게 됩니다. 해볼까요? 자,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10,20이 아니라 0이 나오겠네요. 그죠? 0.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일 처음에 건 정상적으로 10,20이 나오고 두 번째는 0,20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0,0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부 다 0된 요 위치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는 위치냐면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전부 다 0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선 멤버 필드로 XY가 존재하게 되면 이 공간은 디폴트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0 값으로 다 디폴트 초기화가 됩니다. 배열이나 클래스나 전부 다 멤버 필드들은 자동적으로 0 값, 디폴트 값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0,0으로 초기화가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얘를 노출하게 되면 10,20이 당연히 잘 대입되겠죠. 근데 요 아래쪽에 두 번째 걸 노출하게 되면요. 문제는 요 X라는 요게 문제입니다. 멤버 필드 X와 요 X, 요거 두 개. 제가 지금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체킹되는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요 X를 딱 클릭하면 이 X는 요 X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표시되지 밑에 있는 X나 그 밑에 X는 표시가 안 되죠. 근데 요 X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X. 해보면 요거 둘 다 요 X로 표시가 돼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 변수 내부에서는 지역 변수가 우선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변수가 이렇게 존재할 수는 있는데 지역 변수와 멤버 필드의 경우에는 멤버 필드가 지역 변수보다 우선순위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 변수인 x에 지역 변수인 x가 대입되어 버리니까 이쪽에서 사용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얘한테 대입되어야지 비로소 여기에서 출력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 x, 요 x, 요 x는 다 같은 x인데 얘네들은 다른 x다. 그러므로 요 x의 값을 어떻게 얘로 바꿔줄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그것 때문에 0이 된 거고요. 밑에 있는 거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요 x라는 것은 요 지역 변수 x를 얘기하는 거고 요 y라는 것은 요 지역 변수 y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멤버 필드 y에는 값이 대입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의 멤버 필드는 요거 연결되어 있는 거 요까지 요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멤버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 단어가 이제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this라는 예약어가 있습니다. 이 this라는 예약어를 이용해서 this라고 적어두시게 되면 이 this라는 이 단어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게 되냐면 바로 멤버 필드의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지정어 파트에 가셔갖고 예약어 쪽에서 예약어 파트에 가셔서 this라는 예약어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this 점 그리고 멤버 필드 이쪽도 this 점. 그래서 멤버에다가 지역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사용했을 때 this라는 요 예약어를 꼭 적으셔야 한다라는 뜻이고 실제로는 이런 것들도 다 적으셔도 돼요. 뭐 구별할 필요 없는 것들도 this라고 다 적어서 표시를 해 주셔도 프로그램 실행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뭐 코딩이 조금 늘어나시겠지만 그래도 보통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디스 적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디스라고 적어서 표시하는 거 이러한 것이 바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디스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실행시켜보면 이제 조금 전과 마찬가지 정상적인 결과치를 출력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그렇더라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디스 메소드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뭘까요? 디스 메소드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좀 더 자세하게 아셔야 되겠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보시면 만약 여러분들께서 요게 데이터가 인티저 A, 다음에 인티저 B 라는 식으로 데이터가 몇 개 더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C 했을 때 여기에 A에다가는 100, B에다가는 200, 다음에 C에다가는 300 요렇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때 요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데이터를 다 적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마만큼 지금 현재 여기에 표시된 데이터가 완벽하게 위에 있는 거랑 똑같죠. 똑같고 얘는 뭐만 틀립니까? x의 값만 틀리죠. 이러할 경우에 위에 값 한번 딱 호출하고 밑에 x만 딱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편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디스 메소드인데 요 디스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위에 값 한번 호출한다 라는 개념으로 자기 자신의 생성자 호출할 때 메소드 디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요 제리에 밖에 없는데요. 제리에 다시 말하면 메소드 시작한 영역 바로 다음 여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거 호출하게 되면 얘가 다 실행됩니다. 다 실행되고 나서 x의 값만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x의 값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에 있는 요놈 다 실행하고 y의 값만 바꾸면 되죠. 그럴 경우에는 디스의 매개 변수 사용하는 디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리에다가 디스 x 이렇게 표시해주고 호출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얘가 누구를 호출합니까? x 값 가지고 요 놈을 호출하게 될 거고요. 요 놈은 디스를 호출하니까 요 놈을 먼저 호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례 다 호출되어서 이러한 데이터 값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디스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 뒤에 내용은 뒤쪽에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 앞에 있는 요 생성자 메소드라는 것이 도대체 뭐다. 생성자 메소드의 특징은 뭐고 얘가 멤버 필드의 값을 초기화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키, 열쇠를 만들 때,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 때 이 생성자 메소드가 반드시 하나는 호출되어야지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앞쪽에 있는 객체 생성과 이 생성자 메소드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